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직업은 부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토미츠카 아스카지움, 손민소 옮김, 리스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저자가 부자 할아버지를 만나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상상하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데요. 스스로 마음먹지 않는 이상 부자의 세계로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부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은 두 개의 패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같은 사고회로 같은 행동 패턴을 선택했다면 모두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식을 부자들 세계의 상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됩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좋아하는 일만 하기 위해서이다. 힘들고 괴로운 일은 할 필요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부자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 돈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돈이 된다. 노동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도 사람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모인다.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상식입니다. 부자들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자신을 칭칭 감싸고 있는 그 상식의 틀을 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던 상식을 떨쳐버리고 부자들의 상식을 우리 안에 굳게 심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작게는 돈 쓰는 방법이나 돈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크게는 일이나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것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상식이라는 건 자기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그걸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작업부터 해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사고의 틀로 생각해 왔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능한 한 명확히 그릴수록 이상적인 인생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부자인 자기 자신을 원하기 때문이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돈이 없는 자기 자신, 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자를 일종의 환상으로만 생각하며 그 세계와 자신을 분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꿈 같은 현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길 거부하고 돈을 거부한다면 거절할 때마다 돈은 점점 멀어지다가 마침내 아예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이 아예 인식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원하면 원한다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고 돈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반갑게 받아줘야 합니다.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손을 뻗지 않는다면 돈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아닌 삶에 티끌 만큼이라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밀어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난한 상태, 가난과 함께하는 삶이 돈을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될 가능성도 멀어집니다.
부자인 것도 가난한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그 상태가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될 거라면 돈 없는 자신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가난이 자기 탓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노력에 따라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안다면 일상생활에서 돈이 얼마나 자신의 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고 있었는지도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든 간에 돈이 없다 해서 돈이 있다로 생각을 전환했을 때 세상은 180도로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에 감사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돈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상태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감사의 요소들을 찾아 감사히 여기며 그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돈 버는 건 재능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비결을 파악하게 되면 누구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다른 말로 돈을 잘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돌아 내 품에 들어온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아예 상상도 하지 않거니와 돈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진심으로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나서서 필요 없다고 거절하지 말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돈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좋고 나쁨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고 어떤 돈을 받을 거고 어떤 돈은 받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교환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수익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기 자신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나 모양이 서로 다 다르고 그에 따라 한 명 한 명 얻을 수 있는 금액도 다 다릅니다. 억 단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억 단위를 사용할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릇의 크기나 모양은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평균값,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옷이라면 이 정도, 음식이라면 이 정도, 숙박비라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대략적인 기준을 조금씩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평균값을 높여가라는 말입니다. 이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하는 감정입니다. 뭐든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이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 바뀌는 법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마음이 각박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돈은 언제든 또 벌면 되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가치 없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휘둘려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감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동안 수중의 돈이 없어진 것뿐인데 그 돈에 집착해서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품는 사람은 평생 돈을 못 벌 것입니다. 풍요로워질 수도 없고 자신의 역량이 거기까지라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돈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것에만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인생의 95%는 운으로 결정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부자라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은 전염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과 가능한 한 오래 있는 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부자들은 왜 운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떤 상황에서든 난 운이 좋다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 운 나쁜 일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운 나쁜 사람은 그것을 운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운이 좋은 부자는 그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의식이 현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하지만 어차피 왜냐하면 이런 말을 버려야 합니다. 말이 의식을 만들고 의식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부자들은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답은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아 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만 낮출 뿐입니다. 본격적으로 돈 공부를 시작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 현실에서 자꾸 도망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투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왜냐하면 같은 말투는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금기어입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노린다면 초반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빨리 자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업이나 투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돈 못 버는 사람들일수록 이건 이래서 싫다, 저런 일은 하기 싫다 등 불평을 합니다. 자기 처지도 생각 못하고 이것저것 고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이란 결코 준비 단계까지 좋아하는 일만 한다, 좋아하는 일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해서 생긴 착각입니다. 준비 단계는 준비 단계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것이라면 묵묵히 해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돈 버는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한 자세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의 생산성과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입니다. 일에 대한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눈앞의 일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로 가는 여정은 오로지 결심하고 행동하기의 반복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부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